하고 나서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회복이. 지금 뭐 밑에 자막 뜨죠? 뭐라고 돼 있으면 지수의 장기 하락 시에 30년째 회복이 안 될 수 있다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대공황, 미국의 대공황. 바로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회복되기까지 전 고점이라는 게 있죠. 최고 고점. 이때 대공황 때 얼마나 떨어졌으면은 이 90%가량이 떨어졌습니다. 대략적으로 90%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전고점까지 다시 회복되는 데까지 30년이 걸렸어요. 와, 30년.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때 투자를 했다. 이때 대공황 터지기 전에 투자했던 사람은 그냥 평균적으로 어떤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평가 가치주의 실적 성장 좋은 성장주 같은 경우는 더 빠르게 회복하겠죠. 90%가 하락해도 바로 5년, 10년 안에 전 고점을 돌파해서 회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종목, 실적이 좋은 종목 다 합해서 평균적으로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물가 상승률, 물가가 이제 꾸준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란 법칙이, 물가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이제 떨어진다라는 이 하방되는 것이 어느 정도 막는 선이 있다,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물가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지수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선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막히는 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바로 대공황 때 그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미국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냐, 미국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미국이란 시장이 워낙 방대하고 크고, 또 대공황이란 것 자체는 역사적인 기록에 남을 만한 큰 엄청난 하락이었죠. 그래서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IMF라든지 뭐 그때 9.11 테러 때 크게 또 떨어졌고, 세계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 서프라임 때 많이 떨어졌지만, 그런 것들이 한 2년, 3년 안에 다 회복이 됐습니다. 전 고점까지. 그렇죠. 우리나라 지수는 3년 안에 크게 떨어졌던 것들이 대부분 다 회복이 됐다. 또 88년도 올림픽 끝나고 나서 크게 하락했던 것도 다 회복됐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럼 미국의 경우만 그런 것이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뭐 일본을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일본. 일단 일본의 그 장기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차트인데요. 잠시만요. 이거 일본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의 차트인데요. 이게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 지수예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다. 근데 여러분들이 숫자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뭐냐면은 이때 80년대 후반. 여기가 89년도예요. 1989년. 1989년에 이게 지금 고점을 찍었다는 거죠. 고점. 일본이 이때 얼마였으면은 4만 포인트 육박했어요. 여기가 4만 선입니다. 여기가 4만이에요. 4만. 4만에 있었다. 4만. 근데 4만은 사실 못 찍었어요. 4만을 못 찍고 4만 8천까지 갔습니다. 여기가 4만인데 3만 8천이 고점이었다.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니케이 지수가 3만 8천 포인트까지 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일본. 여러분들 지금 일본은 18,000 포인트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 이게 지금 1989년도 때 3만 8천 포인트였는데, 아니 이게 지금 2017년 몇 년 지났죠?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30년 가량이 지났어요. 그쵸? 대공황 때랑 비슷합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28년 지났습니다. 그쵸? 하지만 대략적으로 뭐 28년에서 30년 됐는데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18,000. 와, 지금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30년이 지났는데도 지수가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수가 장기 하락을 한다면은 30년째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베노믹스도 있었고, 2015년 때 아베가 뭐 해서 그 지수가 좀 많이 상승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일본 니케이 지수가 또 그때 좀 힘들었던 게 그 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대지진. 그 대지진 있었을 때 그때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였죠. 그때는 또 일본 니케이 지수가 10,000포인트 밑으로 막 떨어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면서 10,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다가 2015년에 아베노믹스로 다시 좀 크게 2배나 상승했습니다. 2배. 그래서 2만 포인트에 육박하는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근데 2배 이상이나 상승했는데, 저점에서 2배 이상이나 상승했는데, 여전히 38,000에서 18,000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8,000포인트까지도 떨어지더라. 20년이 지났는데 8,000포인트 떨어지더라. 8,000포인트 밑으로. 자, 그래서 어쨌든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은 이것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1970년대가 이때예요. 1970년대 이때인데, 1970년에 2,500포인트였어요. 일본이 2,500포인트였는데, 이때 니케이 지수 시작했는데 계속 올랐죠. 스물스물 올라가지고 38,000까지 갑니다. 굉장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경기 호황이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경기 호황이 있었고, 또, 1985년에 13,000을 넘어서서 38,000까지 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올랐죠. 2,500에서 38,000까지. 무려 10배 넘게, 15배 가량이 올랐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20년 만에 15배, 20배 올랐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버블이죠. 일본 경제가 버블이 생겼다. 거품이 생겨가지고, 이 맥주 처음에 따르면 거품이 생기는데, 사실 이 본체, 노란 이 액체는, 맥주 액체는 얼마 안 되는데, 거품만 엄청나게 많이 끼는 경우가 있죠. 이 거품이 다 빠진 것입니다. 거품이 다 빠져가지고, 1989년 12월에 바로 38,000 찍었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최악의 경우, 2008년에는 또, 서프라임 그때 있었죠. 금융위기 당시에는 6,994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정말, 이 20년 동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 태평양 전쟁 때로 돌아가는데, 미국의 이 진주만을 습격해서,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의 원자폭탄에서 패배를 했죠, 일본이. 패배를 했던 일본이 이렇게 빨리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패전 이후에 친미 정권으로 탈바꿈한 것에 있습니다. 친미 정권.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볼 수 있고 미국의 전폭적인 원조를 받을 수 있었던 데다가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호황 그리고 또 월남전 특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경제가 좋아졌어요. 엄청난 호황이 됐는데 어쨌든 일본 증시와 일본 부동산 가격은 끝없이 상승을 했고 또 일본의 땅을 다 팔면은 미국 전체의 영토를 사들일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란 땅을 엄청나게 넓죠. 미국이란 땅이 굉장히 넓은데 일본은 땅덩어리가 작습니다. 우리보단 넓지만 그래도 미국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은 땅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땅을 다 팔면은 미국을 다 사들일 수 있다. 굉장합니다. 그런 수준의 가격이 형성됐어요. 부동산에도 버블이 있었고, 증시에도 버블이 있었고, 전부 다 버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사람들이 그랬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때 굉장히 고평가됐습니다. 고평가되더라도 그런 고평가된 상태가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 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대공황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공황이 터지기 전에 이제 미국의 증시는 계속 올라간다. 세계 최고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기를 자랑한다. 그래서 계속 올라간다 했지만 대공황이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폭락했죠. 세계 최고, 정말 세계 최고의 경제 능력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세상에서 최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아두셔야 되고, 이렇게 일본 증시와 지금 미국이 그 당시 이제 G2였죠. 지금은 G2 하면은 중국과 미국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이 G2입니다. 일본이 이제 미국을 이길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 제1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경제상에서 경제적으로 그랬는데 이것이 그냥 버블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경기가 고점을 찍고 주춤하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진행된 일본의 금융 긴축 정책이 제일 먼저 니케이 지수를 폭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발생시켰고, 그래서 1990년 1월 4만 포인트에 근접했던 니케이 지수가 불과 몇 개월 만인 10월 1일에 2만 포인트가 무너지면서 반토막이 납니다. 2만 포인트. 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몇 개월 만에 또 폭락이 또 빠르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는 시기에도 도쿄를 비롯한 일본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견고하게 버텼지만, 바로 부동산 또한 곧 폭락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부동산 폭락 후에 도쿄에 있는 집 한 채 가격이 고점 대비 10분의 1이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쿄에 있는 집 한 채 가격이 고점 대비 10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집 한 채가 뭐,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도쿄에 있는 집이, 뭐 몇 평당 20억이었는데, 이게 바로 버블이 빠지면서 집 한 채 가격이 똑같은 평수인데 2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2억이. 와, 진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 정도의 버블은 없었죠. 우리나라 뭐 강남 불패 하다가 강남 신화, 불패 신화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이제 2008년 이후로 약간 주춤했었죠. 그래서 한동안 저 강남권의 어떤 고급 아파트는 50%가 빠지는 것도 봤어요, 실제로.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90% 하락이 되고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수도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부동산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도 알아두셔야 되고 20억이었던 집값이 몇 년 만에 2억이 된다라는 거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있는데 일본의 애니메이션인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뭐 이런 애니메이션 있거든요.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 보시면 일본의 옛날 상가 단지가 나와요. 그 꼬마 여자애가 가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일본에 이 상가 단지가 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상가 단지가 대형 상가 단지가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영화상이나 일본 드라마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런 유령 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유령 도시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유령 도시가 없죠. 이거 왜 그럴까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상권이 죽은 거예요. 다 죽어서 그냥 다 떠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상권 여기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난 겁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경제가 망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후에 1993년부터 주가 침체와 불량 채권의 증가로 대기업 금융기관이 차례차례 파탄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하지만 1997년까지도 일본 사람들 중에는 이 불황이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이후에 1998년 우리나라 IMF가 있었죠. IMF, 동남아시아 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떠오르는 네 마리의 용, 그 중에 한국도 있었지만 그 네 마리의 용들이 다 IMF라든지 이런 금융 위기를 맞게 됐죠. 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일본에도 타격을 입히면서 일본 역시 극단적으로 경기가 악화됐고 버블이 완벽하게 붕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상권이 죽고 부동산도 죽고 증시도 죽고 다 죽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일본 증시는 회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운 이런 일본이지만 일본 증시 살아나가고 있고요. 어쨌든 하지만 지금 현재 살아나가고 있지만 38,000포인트에 미치지 못하고 18,000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18,000이 언제쯤 38,000까지 갈까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도 아니고 30년째 하락을 했다. 50% 하락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대공황 때 50% 다운된 가격대로 30년을 갔다. 또 최근에 브라질 같은 경우도 브라질도 엄청나게 하락했었죠. 최근에 좀 상승하고 있죠. 브라질. 근데 이제 브라질도 굉장히 장기 하락이 됐습니다. 이거 거의 10년 넘게 장기 하락이에요. 그때 옛날에 브릭스라고 브라질, 중국, 인도 이런 거 있었죠. 러시아 있었는데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10년 동안 브릭스 한참 유행할 때 그때 미래에셋
뭐 인사이트 펀드 막 이런 거 유행할 때 해외 투자 그런 유행할 때 엄청나게 상승했지만 10년째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뭐 다행스럽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상승을 했어요. 최근에 상승했지만 어쨌든 고점에 비하면 터무니없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 상하이 지수 6,000포인트였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뭐 3,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후 3,000포인트 그쵸? 4,000을 뚫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 거 보시면은 중국도 지금 10년째 하락 중이에요. 하락세를 면치 못한다. 이것이 20년, 30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일본 사례, 미국 사례 이런 거 보시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지수가 2,000포인트잖아요. 2,000포인트인데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1,000포인트로 떨어진 다음에 30년째 2,000포인트를 회복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놔야 돼요.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 항상 경우의 수 열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증시는 현재 그래도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안심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이런 지수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영원히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30년째 고생할 수 있으니까 주식의 위험성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이렇게 뭐 30년째 회복되지 않는 증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량주와 중소형주 어떤 것을 투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셨고요. 뒷시간에는 이 시황과 함께 종목 상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